네, 어제 국민의힘과 관련된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을 진행을 했다라는 뉴스였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을 10월 6일 날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런 뉴스였는데요.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를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를 스튜디오로 모셨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바세의 신인규입니다. 네, 일단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부터 좀 일단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는 10월 6일에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예, 아무래도 사실 애초에 전략은 가처분에 신청인 적격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제명을 하려던 전략이었는데 아마 형사 결정문에서 본인들이 징계를 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로 이제 결정 이후로 미룬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징계 사유도 사실 이렇게 분명하진 않습니다. 뭐 도대체 발언을 가지고 한다는 건지 뭐 범죄 혐의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뭐 이제는 뭐 가처분을 신청한 걸 가지고도 징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의 재판 청구권이 모든 국민에게 있는 기본권인데 그 기본권 침해는 어떻게 할 것이며 표현의 자유도 헌법 21조에 있고 미국 헌법 수정헌법 1조도 표현의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발언 하나하나를 규제하겠다라는 발상은 저는 상당히 이것은 반민주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 윤리위원회에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히면서 내놓았던 이유가 한 가지는 그 범죄 혐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발언.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양두구유군이 신군부냐는 그 발언 이렇게 들었던 거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분명치가 않다는 겁니다. 마치 무슨 검사들이 기소를 할 때 공소장을 쓰듯이 뭔가 혐의가 먼저 적시가 되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징계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도 불분명하고 또 마치 답은 제명으로 다 정해놓고 지금 징계를 하는 분위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발언을 가지고 규제한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 실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당원인데 대통령께서 당원인데 그럼 이런 것도 그러면 징계 청구가 들어올 때 과연 윤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이냐 저는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좀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10월 6일로 정한 이 시점 선택에 뭐 특별한 어떤 복선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양희 윤리위원장께서 임기가 10월 14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아마 이것은 좀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의지 아닌가라고 싶고요. 저는 이런 한 사람에 대한 징계가 이런 어떠한 정치적 배경 내지는 여러 가지 의도들로서 지금 이게 희석이 돼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징계가 과연 순수성이 있는지 또 징계를 통해서 과연 당을 복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당을 망치는 것인지 좀 이런 것들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 이제 그 술자리 이것 때문에 징계 절차 개시한 거는 뭐 그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도 이제 징계 청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당시에 이제 술을 안 먹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노래를 한 부분이 조금 이제 품위를 유지 못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저도 그 윤리가 좀 합리적인 판단을 좀 내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볼게요. 이 두 사람 외에 그 비가 왔으면 좋겠다. 수해복구 현장에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후원금 쪼개기 의혹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진 김의국 의원에 대해서는 피선거권 정지 결정을 내렸고 경찰국 신설 반대하면서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했던 권은희 의원에게는 주의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뭐 더 하나 보태자면 과거에 이제 대법원에서 다 확정 판결 난 이제 뭐 김성태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당원권 정지 3개월 나왔거든요. 3개월이었죠. 예. 그리고 뭐 지금 정찬민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높은 형을 좀 선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상당히 징계 양형이 많이 꼬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준석 대표는 형사에서도 지금 무혐의가 나왔는데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가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또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에 대한 기여나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징계 양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가처분 이야기로 좀 넘어갈 텐데요. 이게 좀 약간 복잡해서 최대한 좀 간명하게 좀 이야기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법리적인 어떤 그 설명 말고 그냥 우리가 이제 그 통속적인 설명으로 하면은 지금의 정진석 비대위도 안 된다. 이 신청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차수가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주호영 비대위죠. 그것은 이제 직무 정지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가처분 이의 결정문에서는 비대위원회 자체가 무효다라고 아예 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무효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3차, 4차, 5차는 정진석 이제 비비대위죠. 이제 당원을 바꿔서 간 비비대위에 대한 것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만 할 것이냐, 그러니까 1차 때의 결정과 동일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3차에 들어갔던 당원 개정 부분 거기까지도 효력을 정지할 것이냐가 지금 현재 관건이고요. 예. 뭐 둘 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과거 사례를 좀 보면은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때도 당원들이 당원 개정에 대해서 가처분 결정했을 때 법원에서 인용해 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원 개정도 잘못됐을 때 법원이 개입한다라는 그런 논리는 일관되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4명 이상의 사퇴 등 거리가 발생하면 당이 비상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 규정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뭐 전체적으로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너무 다른 것인데요. 지금 비대위 찬성 측에서는 당이 비상 상황이다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것이 비상 상황이라서 비대위를 가는 것이 아니라 비상 상황을 자꾸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가 제동이 걸리니까 또 이번엔 당원을 바꿔서 또 비상 상황을 규정해서 또 비상을 만드는 이런 굉장히 좀 순환 논법에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대위를 가게 되면 앞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정상적인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 대표가 당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계속 비대위 전환이 상습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요. 그 당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좀 지적하자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했을 때 비상으로 본다는 것인데 정의당 당규에서도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다 동의를 해야 비대위로 가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도 그 비상 상황을 규정하는 것이 더 강화돼 있습니다. 요건이. 그래서 이 부분도 법원에서 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신인규 변호사께서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것이고 또 받아들여야만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아무래도 1차 때 정당 민주주의 위반으로 위헌 그리고 당 정당법 위반 그리고 당원 위반 이렇게 설시했거든요. 이번에도 오히려 당원을 더 바꿨기 때문에 오히려 질이 더 안 좋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당 민주주의 문제가 해결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소급 입법으로 참정권 제한한다는 헌법 13조 위반도 있고 또 공무단위권 제한 문제나 처분적 법률로 해서 헌법 11조 위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헌의 사유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면 정진석 비대위는 다시 또 좌초하게 되는 거죠. 주호영 비대위처럼. 예, 그렇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또 부정하고 만약에 사법부와 싸우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면은 뭐 그때 가서는 또 다른 가처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아마 이번에는 더 이상 비대위를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당대표, 그러니까 최고위가 살아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 달까지 당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위 기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 시나리오가 되어버리면. 이제 최고위원도 다시 보궐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해야 됩니다. 선출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정진석 비대위에 그러니까 참여한 비대위원들 갖고는 안 된다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 비대위원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예.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대행을 맡고 최고위원들은 보궐선거로 뽑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는 거고. 아무튼 그런 시나리오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 당대표의 복귀 여부는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 확정을 짓는 것이고요. 당연히 당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지금 보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당원권 정지를 통해서 1월 달까지 잠시 정지돼 있는 것이고요. 돌아와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을 더 유지할지 말지는 당대표의 건 결정에 맡겨야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는 순간에 복귀할 수는 있다. 형식적으로. 지금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법원의 그렇게 결정에 됩니다. 따르면. 예.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또 법원의 결정을 뒤집어서 그런 강행 무리수를 둔다고 하면요. 네. 전당대회 개최 소집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가처분이 또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10월 6일에 이준석 전 대표 돼서 제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명도 가처분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가처분의 연속이 되기 때문에 어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정당이 문제인 것이지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가처분 내지는 다른 노력들을 폄훼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정당 민주주의 무너지는 것을 다 놔두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윤리위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하신 바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좀 그 견해를 좀 구체적으로 여쭙고자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비서고 논란을 둘러싼 이 공방이 엄청 거세지 않습니까?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께서 외교 현장에서 사담으로 이제 그 비속어를 사용한 것인데 이게 공적으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더 이상 사담의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요. 대한민국의 국격이 낮아진 건 사실인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보도한 걸 또 문제 삼아서 그것이 오히려 동맹 훼손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MBC에 대해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은 있는데 저는 그건 그거대로 저는 존중을 하고 뭐 따질 건 따지겠지만은 이번 사안에서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바꾸는 것은 저는 소위 말하는 운전자 바꿔치기 아니냐. 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하나 자유를 강조하는 이 현 정부에서 이런 언론 자유에 대해서 상당히 탄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다라고 봅니다. 혹시 그런 정서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국민의힘 안에서 꽤 됩니까? 다만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글쎄요, 뭐 저도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좀 진영 결집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바이든으로 들리냐 날리면으로 들리냐 식으로 좀 나눠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는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대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를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였습니다.